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국가와 혁명과 나 박상길은 박정희저 국가와 혁명과 나를 대필하던 1963년 상반기에 관찰한 박이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중삼중으로 밀어닥치는 타격 앞에서 오직 고군분투, 초지의 관철을 위하여 밀고 나가는 박이장의 모습은 비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민망하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 전후의 박이장의 태도, 그것은 진정 순수했고 그야말로 불고처자, 불고가문, 불고일신으로 오직 이 난관을 뚫고 나가 쓰러지는 조국을 건져보겠다는 그의 정신, 정열, 집념, 결단은 숭고함을 넘어 처절해 보이기도 했다. 8월 하순, 저녁식을 며칠 앞둔 밤, 박이장은 박상길을 공관으로 불렀다. 박이장이 2층 서재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모습이 특이했다. 밤이 깊은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박이장은 카키색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바지를 걷어올린 상태였다. 그는 박상길을 2층 서재로 안내했다. 박이장은 박상길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휙 돌아서면서 말을 내어뱉었다. 죽 써서 개죽게 생겼습니다. 교순과 접장인가들을 시켜서 헌법을 만들라 했더니 엉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글쎄 이것 보십시오. 국회의원 24명인가 며칠 도장만 치면 대통령은 당장 죽은 송장이 되게 돼 있어요. 탄핵 조항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 해 전에 확정된 제3공화국 개정헌법은 국회가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위원회로 넘길 수 있고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했던 것이다. 만약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을 쉽게 탄핵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희가 화를 낸 것은 이를 두고 한 것이다. 박 의장은 명함만한 메모지 한 장을 박상길 앞에 내어놓고 또 내뱉듯 말했다. 글쎄 이것 좀 보시오. 중앙정보부 보고인데 당장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여당 측은 기껏해야 54명밖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총선거를 해도 지고 혹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30명이면 손을 놓아야 하고 글쎄 어떤 놈의 탄핵 조항이 과반수 찬성으로 집권이 정지돼야 한다는 거요. 이런 놈의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박상길은 자신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마찬가지로 뾰족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엄중한 보암 속에 법률가이면서 정치도 국회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내고 생각도 건실한 박세경 씨 같은 분이 어떨까 합니다. 네, 특명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셔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거 협력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튿날 박상길은 자유당 온건파 출신인 박세경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세경은 헌법과 관계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법의 운용과 국회 운영의 묘를 기하여 타개해가는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박상길은 돌아와서 박 의장에게 보고했다. 듣고 난 박 의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떻습니까? 그분이 법무장관을 좀 맡아줄 수 없을까요? 도무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박상길로부터 박 의장의 협력 요청을 전해들은 박세경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박 의장은 박상길의 보고를 듣고는 입맛을 다시더니 어떻습니까? 저 엄민영 씨 한번 만나보시죠. 라고 했다. 박상길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박 의장은 다시 이후라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다. 지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에 차차 보겠습니다. 박상길은 이때의 이 답변이 자신에게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장의 부탁을 받고 순간적으로 긍정과 망설임이 엇갈렸고 얼떨결에 잠지의식 그대로 이 주선을 거부하고 만 것이라고 한다. 박 의장은 자신의 직계 참모로 이 두 사람에다 박상길을 더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박상길은 이 순간의 거부 반응으로써
제3공화국에서 나의 이류 차원의 위치와 외로운 행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1963년) 여름, 박정희는 박상길이 대필한 국가와 혁명과 나의 원고를 작가 김팔봉에게 주어 감수를 받아본 뒤 박씨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퍽 좋습니다. 다만 원고 중에 내가 표시한 2페이지만 삭제해 주십시오. 어쩌면 꼭 제 마음속을 다녀오신 것처럼 정확하게 써주셨습니까?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1963년 9월 1일자로 출판됐다. 사륙배판 293페이지에 정장 5,000부, 보급판 5,000부. 박정희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가 근대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박정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평가돼 지금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책에는 국가 원수의 글로서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많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됐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소녀의 손이 고운 것은 미울 리 없겠지만 전체 국민의 1% 내외에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위의 시는 박정희의 자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노동운동가의 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박정희의 국가 근대화는 그의 이런 반골 정신에 기반을 둔 건설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농민, 노동자, 소외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방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단 한 명의 사망, 단 한 명의 부상도 없이 혁명의 전 적대 세력을 대등한 위치에 개방하고 순리와 자유경쟁의 원칙에서 혁명의 결실을 시도한 예가 세계 혁명사의 그 어느 대목에 있는가. 박정희가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비판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이 없는 구호로만 외치는 구정치인들의 위선성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확립될 수 있다. 또 건전한 민주주의는 진실과 정직과 법률 본위에 정치적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로되 우리의 그것은 허위와 과장과 부패, 무능, 독선으로 미비되어 민주주의의 허점을 역이용해서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를 조장해 놨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부 한정된 지식층에 전매 특화된 완상물이거나 직업 정상배의 생활 미천처럼 되고 국민들에게는 불평의 배출구처럼 오용되고 있다.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의 공식을 기성 세력층 대 국민의식과 군인의 힘이라 설명했다. 군인이 권력 기반 또는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자립 의지를 살려내고 조직화한 뒤 그 힘으로써 구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기성, 수구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었다. 박정희는 군인에 의한 혁명이 국민혁명, 즉 근대화 혁명으로 발전, 승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자처하려는 위인은 4.19 혁명을 대낮의 공사에 비하고 5.16 혁명을 밤의 거사에 비유하여 이 혁명의 흠을 잡으려 했지만 여기서 명백히 지적하려는 것은 시각이 밤이 아니고 새벽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벽.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의 목적을 상징하는 시각이다. 민족의 여명, 국가의 새 아침, 김포의 혁명 가도, 30대의 청춘을 민족에 걸고 오직 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던 저들 모습은 눈물겹도록 성스러운 인간상이었다.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본인은 그 강물이 어제 흐르지 않던 새 물결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마치 불이 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61년도 예산의 52%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52%를 차지하고 동시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나타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의 주권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해방 후 19년간의 총결산, 그것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반면에 단 하나의 소득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전른발이 직수입, 민주주의의 강제의식이 있었을 뿐이다. 피곤한 5천년의 역사, 전른발이의 왜곡된 민주주의, 텅 빈 폐허 위에 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함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